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선의 최우선 기준은 트럼프 국정 철학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일론 머스크도 정부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충성심을 우선적으로 본다. 트럼프 당선인의 비전과 정책,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충성심을 굳이 드러내놓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일기 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 그때는 그 공화당 내에 여러 조언을 들어서 두루두루 인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트럼프하고 불화를 빚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도 많았고요. 네. 또 여러 정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많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선거 전부터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반드시 충성심을 검증한 인사들만 써서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지금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것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을 했다는 건데요. 네. 머스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워낙에 이제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예. 또 워낙 둘이 이제 잘 맞아서 최근엔 둘이 거의 매일 만나가지고 차기 그 2기 행정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결국 그 머스크 본인도 정부 직책을 맡게 됐는데요. 이 정부기관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이를 통해서 미국을 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머스크가 이제 정부 직책까지 맡게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또 결과물을 또 이끌어낼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가장 먼저 한 거가 사실은 비서실장 임명이었는데, 이 비서실장 하면은 이 행정부 구성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런 구성할 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번에 지명된 사람 누굽니까? 네,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선대위의 공동위원장이었고요. 마쿠에서 이번 선거를 이끈 수지 와일스라는 여성입니다. 네. 과거 1기 행정부 때는 이제 비서실장이 트럼프하고 불화를 빚으면서 여러 차례 이제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명된 와일스는 그럴 일이 없는 아주 충성심 높은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 트럼프하고 같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본인을 이제 잘 드러내지 않고 아주 조용한 성격 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때부터 매우 강조했던 얘기인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속속 인사를 내고 있는데, 강경파 위주로 사람들이 지금 인선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이제 볼게 국경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라고 있는데요. 네. 강력한 국경 통제주의자인 톰 호먼을 지명했습니다. 호먼은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요, 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구금 정책을 아주 강경하게 그 추진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어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스티븐 밀러가 내정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의 대규모 그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직접 설계한 그런 인물입니다. 또 국토안보 장관으로는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대표적인 충성파 측근이자 굉장한 그 친밀감을 드러냈던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발탁이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이민자 추방만큼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우리나라와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외교 안보 분야 어떻습니까? 네, 이 분야 역시도 충성파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대중국 강경파로 해서요, 군 특수부대 출신의 왈츠 하원 의원이 발탁이 됐고요. 이어 국무장관에는 외교안보 분야 대표적 매파이자 역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충성파 측근 루비오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국방장관하고 CIA 국장도 지명이 됐는데요. 모두 대표적인 충성파 트럼프 옹호자들로 꼽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충성파라고 불리는 분들, 또 그렇게 인정된 분들은 이렇게 속속 자리를 차지해서 나가고 있는데, 트럼프에 반대했던 분들은 이번에 아주 철저히 배제가 됐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가 헤일리 전 유엔 대사하고 그 일기 행정부 때 그 국무장관이던 폼페이오를 딱 집어서 두 사람은 이번 2기 행정부 때는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헤일리는 뭐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와서 트럼프를 거칠게 공격을 했었죠. 예. 또 폼페이오는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르고요. 스스로도 그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서 트럼프의 눈밖에 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충성파라고 해가지고 국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한쪽으로 쏠리니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것을 또 인선 과정에서 의회를 또 우회하는 방안을 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헌법은 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상원의 인준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상원이 휴회, 그러니까 쉴 때는 이 인준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걸 노리고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이 휴회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의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해서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거를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속속 그 강경 충성파들로 가득 채워질 텐데 그동안 공언해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임기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